네, 반갑습니다. 최혜숙입니다. 제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저희 은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삶에 굉장히 힘들 때 이유 없이 제가 은사님을 찾아갑니다. 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교수님 그러고 앉아있으면 제 표정과 목소리 보고 이미 다 아시나 봐요. 그래, 네 힘들었지? 그 무뚝뚝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으시면서 괜찮다. 1등 자리는 항상 비어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것을 향해 가라. 사소한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한 번씩 제 표정에 뭘 읽었는지 그런 메시지들을 주시면 저는 그 얘기에 한껏 희망과 용기를 얻고 버텼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을 저 혼자만 독차지하지 않고 여러분께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존경의 박수로 오늘 이태호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꿈을 제 앞에 와가지고 파신 분도 계시고 꿈을 사러 오신 분도 있고, 근데 꿈 사는 돈 치고는 상당히 값이 싸요. 15,000원 주고 사러 오셨다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꿈을 팔러 온 것이 아니고 꿈 만드는 이 꿈파쇼 공장에 꿈 재료 좀 납품하러 왔습니다. 좋은 꿈을 만들려면 재료가 좋아야 돼요. 찰떡 만드는 데는 찹쌀이 참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여러분들이 쓸만하거들랑 많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멀지 않는 옛날에 울산군 청량면에서 철도 관사에서 철도원의 아들로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너 장차 뭐 할 거야? 하고 말씀하실 때 저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야, 화가가 되려면은 돈이 많아야 돼. 대학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화가를 환쟁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환쟁이는 피를 먹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크레온 한 통도 못 가져갔어요. 친구들 크레온 쪼가리 얻어가지고 써봤는데. 그래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중학교 담임선생님이 또 물어. 너 뭐 될 거야? 그래서 화가 될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 울산 제일중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돈 있는 집 사람들은, 아이들은 미술 선생님 집에 과외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과외를 좀 하려고 미술 선생님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회비를 낼 돈이 없으니까 나 이거 청소해 줄 테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미술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최희 선생님이라고 울산에서 라몽화실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마 울산 여고에 한 15년 근무하시고 울산 제일중학교에 한 10년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래 그분이 그래 하시라고 그래요. 그때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여학생 하나 있었고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은 지금 홍익대학 교수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동을 하고 그 사람은 경주고등학교 미술선생을 하다가 지금 울산에도 현충원의 조각을 그 이동호가 세웠습니다. 저는 거기서 비록 청소를 하고서 공부를 했지만은 저도 작지만 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화가 되는데 몇 년 걸렸냐? 50년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이 꿈의 재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꿈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시험을 어디 쳤냐면은 최신고등학교를 쳤어요. 최신고등학교는 특차가 돼가지고 부산, 경남,
전체 합해가지고 4명 뽑았어요. 학교에서 굉장히 1, 2등 안 하면 안 보내줘요. 거기 4명 뽑는데 몇 명 왔느냐? 부산중학교, 경남중학교, 울산제일중학교 유명한 중학교에서 한 170명이 왔어요. 거기 합격했어요. 지금도 울산제일중학교 가지고 학번 1617 지금부터 60년 전에 1617 제가 교본이었습니다. 찾으면은 세신고등학교를 졸업했네요 하더라.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 가니까. 근데 세신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국비인데 서울 올라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갔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얘기 같죠. 그러나 실제로 서울 갈 차비가 없어서 못 갔어요. 그런데 그래가 앉아가 털어비고 앉아있으니까 기도 안 차요. 그래서 저하고 같은 처지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청량면 계곡리에 사는 정철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고등학교를 못 가고 둘이가 지게를 지고 여기 구치소 앞에 그 산에 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앉아서 하는 소리가 내가 야 넌 당첨 뭐 될 거야 그러니까 호주머니에서 지도를 한 장 꺼내요. 세계 지도예요. 거기에 빨간 크레용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미국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미국 가서 재벌이 된대요. 고등학교도 못 가는 주에. 그렇지만 너는 뭐 할 거야? 나는 화가 돼가지고 대학 교수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하자. 그리고 여기 살지 말고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서울로 도망을 가자. 그래서 저희 둘은 1960 그 친구는 63년도에 가고 저는 64년도에 서울로 갔어요. 그래서 결론만 제가 짓겠습니다. 그 친구는 현재 미국에서 13개의 기업체를 가지고 재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 첫 출근을 하고 난 뒤에 있으니까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제 와이프하고 둘이 미국까지 올 비행기표를 보내왔어요. 오라고. 갔어요. 가니까 열쇠를 하나 주지 차키인데 벤츠 540 이건 너 거다 니 마음대로 타라. 너도 우리 그때 치기 지고 얘기하던 꿈을 너도 이루었고 나도 이뤘다. 너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니까 내가 이 차를 안 대주마. 거짓말인가 싶어 들여다보니까 공장에서 여기까지 온 그 거리밖에 차가 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저는 15년 되는 픽업을 타고 다녀요. 재벌이.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한테 온 제 짧은 인생 여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포기를 잘해 하다가 안 되면은 그리고 꼬다이 꿈을 찾아가면요 저 미련한 놈 저 덩실이 좀 모자라는 놈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꿈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내가 가꾸기에 따라 가지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친구는 그 길을 힘들게 갔습니다. 그 친구는 서울에서 콩나물 장사도 하고 온갖 거 다 했어요. 제가 가족이 오늘 여기 와 있는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배가 고파가 31일을 굶어봤습니다. 잘 데가 없어 서울 남산의 계곡의 겨울에 낙엽 속에도 잡았습니다. 그래 하면서도 제 꿈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하루나 더든 벽에다가 사람 모집한다고 써붙였어요. 뭐라고 보니까 청소해 주는 사람이라고. 가보니까 소매치기들 방이 이놈들이 저녁에 와가지고 약물 빨아주고 방 청소해 줘야 되는데 저녁에 저쪽 방에서 돈 훔쳐와가지고 돈 세는 거 보니까 눈알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항복을 해요. 너도 같이 하자고. 그런데 안주가 안 한다고 하니까 막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도 저 어릴 적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졌던 남들이 봤을 때는 허황할 것 같았지만은 저는 거기를 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3군데 다녔습니다. 졸업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합격해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번을 못 다닌 이유는 그 당시에는 학비가 비싸가지고요. 학비 밀리면 쫓겨나야 돼. 퇴학당해야 돼. 그래서 3번을 쫓겨났어요. 그러나 그래 하면서도 제가 화가의 꿈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서울 가면은 여기 그림 그린 분 계시겠지 모르지만은 모구회라는 화가들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모임이에요. 그 당시에 홍익대학교 김원씨가 회장 주축이 돼가지고 한국의 박갑수 씨, 또 박덕순 씨 이런 유명한 사람들, 서울대학교 김태씨 거기를 찾아가세요. 모구회 모임 사무실에 찾아가니까 왜 왔냐 그래요. 그림 배우러 왔다 그러니까. 이놈아 그림 배우는 학교에 가야지. 학교 갈 돈이 없어요. 그럼 여기 왜 왔어? 여기 한국에서 그림 개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배우러 왔어요. 묻더라고요. 그럼 여기 와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 내 청소 다 해주고 팔레트 시스 닦아줄 테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박덕순 씨라고 유명한 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눈치를 채고 미국에서 피난 농부인데 담배를 사는 심부름을 자주 시켜요. 그래서 담배 한 갑에 150원이면 500원을 줘요. 가지고 오면은 어디 가버리가 없어요. 담배 사오면은. 그거 가지고 밥 사 먹으라고. 그래서 어깨너머로 거기에서 저는 그림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라도 화가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늦게 제가 그림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 최혜숙 여기 우리 대표는 내가 대학에 있을 때 만났어요. 그래 만나보니까 상당히 뭘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가정적으로 한번 어려운 고비를 닥쳐가지고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정말 세상 다 그런 건데 닥치고 닥친 대로 살아가야지. 아마 그게 아무리 오늘 우리 대표가 오늘까지 오기까지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데 온 정성을 다 쏟고 그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 꿈파쇼라는 가장 크다랗고 아름다운 여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꿈이에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말이죠. 대기업에 내가 부장이 되고 또 인류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어시되고 하는 거, 그게 꿈 아니에요. 자, 꿈을 만들려면 자기를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 여기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자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대장간에서 쇠를 불에 녹여가지고 두들기는 아픔을 견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조금 먹기 살만할 때가 돼가지고 가만 못 있겠대요. 기본적인 꿈은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꿈이 또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다가 제가 심리치료를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전공을 해가지고 거의 할 일이 뭐죠. 그 당시만 해도 심리치료 전공하는 사람들은 전부 장애인이나 이런 데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이 가는 길을 같이 가면 힘들어 못 가요. 남이 가는 길을 가면은 1등 하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자. 제가 한 10,000여 명의 어른들하고 지냈습니다. 현재도 한 1,000여 분의 울산 관내 전체 노인들하고 치매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치매는요, 그 노인들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과 나의 문제예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고통도 못 느낍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치매는 인간으로서는 쓰레기보다도 못하는 가치를 가지고 쓰러져 가야 돼요. 종량제 봉투에다가 쓰레기는 담아가지고 가래침을 뱉어가 담아놔도 묶어가지고 치워줍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 길바닥에 두면 아무도 데리고 갈 사람 없어요. 150만원 붙여놓으면 요양원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오다가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괜찮아요. 박수를 많이 받고 삽니다. 지금 노인들한테 박수를 받고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인생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일 하면서 살아가는데 박수 받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70, 80, 90 되는 노인들이 박수 치면서 어제 밤새도 오늘 찾아가면 박수를 쳐줘요.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도 나는 내가 갈 길을 참 달았다. 그럼 지금 내 꿈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치매 예방센터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치매예방연구센터라는 단체를 작년 3월 8일날 창립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최혜숙 대표는 우리 홍보 전문위원으로 우리 저 책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러 여러분들한테 온 거 아니에요. 꿈을 팔러 온 것도 아닙니다. 꿈 재료가 혹시 되거들랑 이것도 한번 좀 사주세요 하고 제가 왔습니다. 설모가 없으면 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걱정되는 건 15,000원 내고 여기 왔는데 15,000원짜리 강연도 안 되면 어쩔까 하는 그 걱정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억울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15,000원 오늘 당장 드릴 테니까. 자, 온 김에 우리 속담에 떡본 김에 장사 좀 하자는 생각이 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이모 고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루에 375명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12월 31일 날 대한민국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은 하루에 375명의 치매 환자가 생기고 있다고도 하는데 아무도 말도 안 해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한 2명 다치면요, 이 자리는 못하니 그거 텔레비 나오고 난리가 나요. 375명의 우리 부모가 지금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쓰러져 가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 이 얘기를 듣고 나가들라 여러분들이라도 외쳐주세요.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 나라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에 그렇게 처참하게 쓰러져 간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존경하지 못할 때, 인간의 아픔을 서로 가지지 못할 때, 그 아픔을 보고 슬퍼하지 못할 때 우리 자신도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여유가 있거든요, 우리 거기에 같이 한번 관심을 두고 우리 아름다운 이 세상 여기 꿈파쇼에서라도 우리 그 같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애정을 쏟아주시면 우리 꿈파쇼도 우리 똑같은 우리 부모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지금 노인들하고 여기 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은 꿈파쇼라고, 처음에 저거 뭐 한 줄 몰랐어요. 꿈파쇼가 뭐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까 오면서 우리 꿈파쇼 영웅들 몇 분 제가 뵙게 됐는데 제가 그 영웅들 속에 끼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미래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재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꿈이 아름답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을 빌겠습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그 치매 예방에 좋은 뭐 손가락 운동이나 팁이나 이런 생활 습관 좋은 거 하나 있을까요? 여기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매 예방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모님이 치매 걸린 지 8년 됐어요. 무슨 짓을 안 했겠어요? 없습니다.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디 가면은요, 땅콩 많이 먹으면 치매 안 걸린다. 등푸른 생선 먹으면 안 걸린다. 체조 많이 하면 안 걸린다. 노래 많이 하면 안 걸린다. 그래 되는 거 아니에요. 치매는 생활이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설명을 다 못 드립니다. 울산에서 제일 큰 노인병원 2개를 가지고 종합병원 4개를 가진 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치매는 우리 의사하고 병원이 치매를 못 막습니다. 네. 우리 보람병원 이사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치매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는 건 뭐냐?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건 먹어야 돼. 두 번째, 몸은 움직여줘야 돼요.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돼요. 운동을 하려니까 다리 아프면 어떡해? 다리 아프면 손 꺼야 돼요. 손 없으면 몸을 흔들어가 돼야 돼요. 자, 운동해야 돼요. 세 번째, 정신운동이에요. 여기 좀 어렵지만 정신운동 중에 최고의 정신운동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종교가 기도를 잘 나오고 있어요. 전에 다닌 사람들, 제가 종교 폄하하는 게 아닌데, 저런장이 쫙 갖다 12군데 갖다 꽂아놓고, 제가 우리 사이 요번에 가게 열었는데, 불법같이 좀 일들어 해주세요. 우리 아들 요번에 진급하는데, 저번에 꼭 다른 거 다 제친다고 우리 아들 진급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타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버리라고 한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늘 감사하는 기도를 해요. 내가 어른들한테 하는 얘기가 오늘 저녁에 잡수고 주무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늙은 몸 이렇게 오늘도 하루 잘 지내도록 해줘서 부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며느리 아들 섭섭함 생각하지 마. 우리 아들아 내가 별로 해준 거 없는데 내가 잘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이게 기도예요. 두 번째 정신운동은 여기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가지면 안 되고 통합적인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게 통합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네. 네. 문자 메시지가 이제 왔습니다. 우이 오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치매 예방 운동을 하시면서 가장 속상했던 때와 가장 보람찼던 때는 언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참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 교실에 내가 제일 처음 가족문화센터에서 2003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때 오신 73살 때 되시는 할머니가 경북 예천분인데 남편은 학교 교장 출신이고 아들은 울산 검찰청에 수사관으로 있었습니다. 치매 중풍기가 동시에 와가지고 안동대학병원에서 2년간 치료하다가 제가 그때 마침 KBS 방송에 45분간 치매 예방 강의를 하고 나니까 그 며느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대. 완전히 부채같이 와 앉아있다가 할머니예요. 현영조 할머니라고 올해 89입니다. 그분이 1년 반 만에 돌아가시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는데 그 뒤로 1년에 2번씩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가 따로 옵니다. 추석 지나고 설 지나고 오면은
교수님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끝이. 그게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말 한마디 더 합니다. 그 종이가 적어준 종이가 다 날거가 새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올여름 때그들 한번 놀러 오세요. 지금 14년째 저한테 그렇게 하고 그때 가장 보람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가장 가슴 아플 때는 저 노인들 데리고 저 뭐하노 저거 제가 뭐 뜯어먹을 게 있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이라고 경로당 찾아갔다가 멱살을 잡힌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속도 상하고 했지만은 그것이 아까까지 못 왔지요. 그래서 아까 그 현윤종 할머니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17년을 꾸준히 오고 있었습니다. 7908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나 심리적인 이상을 발견할 수 있는 초기 증상.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초기 증상 55세부터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한 가지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우리가 치매의 정신세계를 잘 몰라요. 기억력만 깜빡하면은 치매 오는 줄 아는데 치매는 질병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갖다 주는 병이 아니고 정신기능이 균형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나오는 것이 중풍과 치매입니다. 그럼 알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 뇌를 의학계에서는 두 개를 봅니다. 대뇌, 소뇌를. 근데 우리 심리학계에서는 세 개를 봅니다. 좌뇌, 우뇌, 가운데 전두엽을 보는데 이거 균형을 맞춰줘야 돼요. 이 균형이 무너져가지고 왼쪽으로 많이 무너지면 치매 와요. 오른쪽으로 많이 무너지면 중풍이 옵니다. 왜 그러냐? 요 왼쪽 머리가 기억력, 판단력, 계산력, 언어 이걸 요 담당해요.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 몸 신체를 전부 다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중풍이 오지요. 수족을 못 쓰고 하지요. 그런데 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 가장 기본적인 뭐냐? 기억력에도 두 가지예요. 자, 오늘 우리 최 대표가 아이고 내일 내가 집에 무슨 맛있는 과자가 좀 있는데 내일 가져올게 하고 갔는데 그 다음 날 오는데 안 가져왔거든. 왜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아이고 깜빡 잊어버려. 이건 기억 상실이 아니고 기억력 파괴가 아니고 그걸 금방 쓰요. 그런데 내가 어제 그 소리 했던가? 요건 기억력 정신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침침합니다. 제일 먼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소화가 안 돼요. 몸에 땀이 나, 입맛이 변해. 이거 다 치매 증상입니다. 잃어버리고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게 치매 중풍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약해져가 늙어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노화가 되면 절대 치매 안 합니다. 지금 96, 97 되는 어른들